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성공 취업과 성공 경력 관리의 동반자 성공 취업 엑스파일의 김현빈입니다. 자, 여러분들의 세상과 기업의 이해를 돕기 위한 금융 강의 오늘도 시작하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또 특히 그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기업은행, IBK 기업은행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상과 기업을 이해하는 출발점 금융 강의 시작하도록 할 텐데요. 자, 오늘은 또 금융 관련 뉴스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 또 금융기관, 특히 오늘은 IBK 그 기업은행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관련 채용 정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여러분들의 시사상식을 높여주는 금융 용어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세상을 이해하기 위한 금융기사 분석, 첫 번째 뉴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에 여러분들 핀테크 얘기가 많은데요. 저는 핀테크에 관련된 기사를 워낙 많이 보니까 핀테크란 말이 익숙한데 어떤 분들은 또 핀테크가 뭐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은 걸 제가 보고선 이게 세상의 변화를 일으킨다고는 하지만 관심 있는 사람들만 주로 관련 뉴스들을 보게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제가 또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자, 제가 첫 번째 준비한 뉴스는요. 하나금융과 SKT 협력한 핑크라는 핑크 2.0이 선보인다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대표적인 우리나라의 금융지주사인 하나금융지주와 또 그다음에 이제 텔레콤 기업의 대표 선두주자인 SKT가 협력한 그런 이제 핀테크 기업인데요. 요즘 관련해서 조인트 벤처 기업들이 많이 이제 탄생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은 좀 더 선진 그런 앞선 기술을 가진 그러한 벤처 기업들에게 또 스타트업 기업들에게 많은 금융지주들이 러브콜을 하고 손을 내밀어서 합작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전문 은행의 경우는요, 우리나라가 IT 강국임에도 불구하고 옆에 있는 이웃나라인 중국보다도 2년 반이 뒤져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정보라든가 이런 것들을 국가 당국에서 지원을 해줌으로써 지금 인터넷 전문 은행이 날개를 단 것처럼 굉장히 발전하고 있습니다. 물론 개인의 정보가 이러한 금융기관들에 의해서 많이 공개된다는 것이 꼭 바람직한 것만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편리와 신용에 있어서 등급을 평가하는 데는 실질적인 도움을 많이 주기 때문에 그러한 이제 금융 서비스의 디지털화라든가 전문화에는 많은 영향을 끼치고 도움이 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어서 우리나라도 어떤 여러 가지 방법을 좀 모색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금융위원회에서 계속해서 최종국 위원장이 우리나라가 탄력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해서 금융의 발전을 위해서 풀어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역설을 하고 있고 또 금산분리, 은산분리를 일부는 규제를 빨리 풀어야 된다. 또 한쪽에서는 원칙을 고수해야 된다. 해가지고 지금 갑론을박 싸우고 있는데 여하튼 어떠한 이야기든 다 발전과 서로 좋게 되기를 위한 고민이 아닌가 싶어서 서로의 의견을 잘 수용한 가운데서 좋은 방안을 좀 모색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 핑크 2.0이 선보였는데 이 핑크 2.0은 어떤 내용이냐라는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인터넷 전문 은행이 인기를 끌 수밖에 없는 것은 특히 이제 카카오 뱅크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국민 메신저라고 하는 카카오 메신저로 해서 많은 것들을 송금이라든가 너무 쉽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편리함으로 인해서 굉장히 크게 사람들이 많이 가입자 수가 늘고 고객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입장인데 문제는 우리가 그러면서 영업이익이 잘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러한 고객의 확보가 바로 영업의 이익과 직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손익분기점을 넘고 가야 하기 위해서는 넘어야 될 산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러한 상황을 틈타서 국내 금융지주들도 발빠르게 좋은 서비스를 내놓기에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그 고객들을 뺏기지 않으려고 굉장히 발버둥 치고 있는데요. 제가 보니까 이 핑크라는 것 자체가 좀 더 소비에 있어서 이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캐시백 서비스를 이용한다든가 하는 것들을 이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AI라든가 빅데이터들을 이용해가지고 여러 것들을 반영을 하고 또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는 이제 챗 로봇 서비스라든가 그런 것들을 해서 고객의 편리함에 매우 그 입맛을 맞춘 그런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 핑크의 민흥주 대표이사가 이야기하기를 생활에서 소비가 빼놓을 수 없는 중요 요소인 만큼 일상생활에서 지출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합리적인 소비와 미래를 이제 결정한다. 그 자산 관리를 가능하게 한다라는 내용에서 이러한 것들 이제 그 핑크를 통해서 지출을 굉장히 편리하게끔 하는 그러한 것들 여러 가지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는 건데 여러분들 요즘에 물론 이제 돈을 벌어들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만 근데 합리적인 소비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요. 합리적인 소비를 위한 금융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내용이 많이 이제 보도가 되고 있는데 이런 지출에 대한 것들이 여러분들 이제 NCS의 기초 능력 가서 보시면 자원관리에서 예산관리라는 게 나옵니다. 근데 예산관리라는 게 물론 기업의 예산관리 부분도 될 수 있지만 나 자신에 관련된 예산관리가 나중에 몇 년 후를 위해서 재투자한다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지출에 대한 것들을 좀 더 합리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는데요. 한번 이 들어가서 앱을 보셔서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그 어떤 은행에 들어갔더니 통장에 그 지출한 내용 자체가 가계부로 바로바로 옮겨지게끔 된 게 있어서 물론 이제 제 주거래 은행은 아니었지만 내용이 굉장히 편리하고 가계부를 별도로 쓸 필요 없이 체크카드를 쓰임에 따라서 이렇게 할 수 있구나 해서 그 기능에 굉장히 감탄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이러한 기능을 잘 결합해서 핑크도 굉장히 편리함으로 여러분들에게 잘 다가가시고 여러분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그런 그 기술로서 선보였으면 좋겠고요. 다른 은행들도 좋은 또 서비스를 많이 출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이제 은행 쪽에 지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러한 그 합작회사의 지원 서비스라든가 이러한 앱들의 지원 서비스를 조금 비교 분석해 보는 그런 노력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다음 뉴스는요. 농협은행이 소상공인 전용 금융 API를 개발해서 스타트업에 지원한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갑자기 좀 생뚱맞은 이야기일지 모르겠는데요. 동물의 왕국을 보시면 예전에 동물의 왕국이라는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제 다큐처럼 나와서 이제 아프리카의 그런 뭐 동물과 그런 여러 가지 환경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그런 동물을 볼 때 어떤 게 제일 무서운 동물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뭐 사자라든가 제일 뭐 덩치가 코끼리라든가 어떤 맹수라든가 그런 걸 생각할 수 있었는데 제가 생각보다 굉장히 무서운 게 어떠한 조그만한 곤충과 그런 것들이라도 떼가 무섭구나라는 것을 느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미떼라든지 벌떼라든지 개미떼라는 벌떼 같은 것이 실제 하나의 커다란 맹수보다 훨씬 더 무서운 위력을 발휘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 아마 중소기업이 탄탄해지고 소상공인이 잘 자리 잡는 게 우리나라 경제에 있어서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기업 중심으로 큰 기업들만 성장하고 거기에 다른 사람들은 모두 다 국민 모두가 노동자로 그러니까 일하는 어떤 그런 고용인으로서 가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자기 사업을 주도하여서 좀 더 건전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제반 여건이 튼튼하게 자리 잡아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러한 그런 것에 발맞추어 소상공인 지원 그런 정책 같은 것이 중요하게 잘 뒷받침해 주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농협은행에서 이제 그런 것들 지원하는 그 API를 개발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 API가 혹시 또 뭘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간단하게 밑에 용어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API라는 것이 이제 응용 프로그램 또는 프로그램 인터페이스 이건 이제 관련해서 그 응용 프로그램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 이제 기능을 제어할 수 있게 만든 그 인터페이스 운영 체계나 프로그래밍 언어가
제공하는 인터페이스를 뜻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저도 사실 이제 IT 쪽의 지식과 기술은 좀 부족해서 용어가 바로 한 번에 들어오진 않았었는데요. 한번 내용 살펴보셔가지고 요즘에 디지털과 금융의 결합을 해서 관련된 디지털 기술들이 금융 안으로 많이 들어오고 있으니까 내용 꼭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그 기사를 한번 읽어보면요. 농협은행은 소상공인 전용 금융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를 개발해서 핀테크 금융기술 전문 스타트업, 그 신생 벤처 기업들의 그 에너지 세븐에 제공하기로 했다고 이제 그 밝혔다고 하는데요. 농협은행이 개발한 독자적인 오픈 API를 외부에 이제 제공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에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용들이 그 신문 검색을 해보니까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농협이 특히 이제 소상공인을 지원한다는 것에 있어서 많은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이러한 형식으로 또 다른 은행에서도 많은 지원들, 또 중소기업 지원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특히 올해 모험자본 육성이라고 해서 스타트업 벤처기업, 조금은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그 경제에 그 앞으로 주축이 되고 이끌어 나아갈 성장 동력이 될 만한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한 자금 지원 방안이 마련돼야 된다고 해서 금융위원회 최종구 위원장도 말을 했고, 여러 가지 모험 자본을 육성해야 한다는 여러 가지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한번 여러분의 기사들 살펴보시면서 내용 살펴보면서 우리들이 정말 어떻게 그렇게 지원하기 위한 금융 서비스가 어떻게 뒷받침해 줘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본인이 나중에 창업을 하는 입장에서도 필요하고, 또 은행이라든가 기업에 지원하는 입장에서도 필요한 그런 그 고민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금융업계가 이제 그 다음 IT 전장이 인재 영입과 육성이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호주 최대 그 은행입니다. 그 WBC라고 해서 그 웨스트팩 뱅킹 코퍼레이션이라고 불리는데요. 여기에 이제 CIO가 차기 기술 전장에 대해서 이제 본인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밝혔는데, 결국은 이제 인재 확보가 중요하다, 모든 게 사람이 하는 일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여기에서의 메시지는 우리가 인재가 부족하다고 계속 하는데, 관련 기술을 확보하거나 어떤 지식이 있는 사람을 채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식이 워낙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기술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서 그때그때 소모품 쓰듯이 그런 것들을 채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 있는 어떤 애티튜드가 갖춰져 있고 지식이 아닌 지식을 받아들일 만한 어떤 사고력을 가진 사람들을 중심으로 키워서 그때그때 재교육을 해서 좀 더 이러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라는, 조금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좀 참고해야 할 만한 그러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디지털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서 어문학 계열도 필요 없다, 인문학도 필요 없다, 기술이 최고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심지어 이제 뭐 코딩을 해야 된다, 코딩을 배워야 한다 하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들 앞으로 그 많은 전문가들이 디지털 시대가 도래할수록 그 디지털 기술로 시스템화해야 될 내용들에 관련된 학과라든가 그러한 그 사고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좀 더 대우를 받을 것이다 라는 그러한 말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심지어는 또다시 인문학의 시대가 도래될 것이다 라는 그러한 예상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좀 안타까운 게, 예전에 어떤 대학을 가서 그 전산학과 친구를 상담을 하다 보니까 제가 그 코딩 같은 걸 너무 잘한다고 해서 앞으로 어학 같은 것도 좀 더 겸비하면 굉장히 역량 있는 인재가 될 거라고 제가 조언을 했더니, 외국어 공부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구글 번역기가 모든 걸 다 해줄 거다라고 기술에 대한 강한 신뢰를 나타내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는데요. 제가 구글 번역기가 이상하지 않더냐 했더니, 이상하지 않다, 너무 잘 되어 있다고 해서, 본인이 그거에 대해서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 자체가 어학에 대해서 조금 그 어떤 지식 부족하구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여러분 그러한 맥락으로 생각한다면 코딩 기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코딩 기술은 AI가 더 쉽게 대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가 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안 해도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좀 더 그런 기술을 좀 더 내가 주도적으로 이용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해해야 한다라는 정신이 더 중요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마 여기에 이 CIO도 찾으려고 하고 영입하려는 인재는 어떤 기술은 필요 없고 내가 하는 것이 제일 좋은 기술이고 제일 필요한 것이다 라는 그런 자만심보다는 다른 기술과 앞으로의 변화에 좀 더 촉각을 곤두세우는 그러한 자세를 가진 인재를 영입하려고 노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다음 또 뉴스는요. 이제 그 웰뱅으로 서민과 소상공인 금융 장벽을 낮춘다 해서 요즘 뭐 웰컴 저축은행 그 디지털 뱅크 웰뱅 서비스가 시작됐다고 하는데 그 저축은행 이러한 이제 그 비은행 예금 그 기관 같은 데서는 약간 우리가 이제 편견을 갖고 있긴 한데요. 최근 중금리 시장이 이제 육성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신용이 아주 좋은 사람들은 은행에서 받을 수 있고 나머지는 조금 불리한 입장에서 캐피탈사라든가 그런 것들을 이용을 했었는데 신용이 어느 정도는 괜찮지만 은행을 이용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중금리 시장을 지금 육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축은행이라든가 그런 곳들이 이러한 중금리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더불어서 소상공인을 위한 금융 장벽을 낮추면서 지원을 하면서 영업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기술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뭐 이제 공인 인증서 대신 지문이나 패턴으로 조회한다든가 지금 현재 카뱅에서 이용하는 여러 가지 서비스 같은 편리한 것들을 아마 도입해서 하려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한번 자세히 살펴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또 IBK 기업은행에 대한 인재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디지털 인재 1만 명 육성 위한 IT 인프라를 투자를 본격화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작년 금융권 채용의 대표적인 용어가 이슈가 블라인드 채용과 디지털 인력 확보였는데요. 아마 계속해서 IBK 기업은행이 이러한 발빠른 금융의 변화에 발맞춰서 인재를 육성하고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지금 계속 밝히고 있는데 아마 이러한 맥락은 아까 WBC 은행의 그러한 방향성과 거의 비슷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인재들에 대한 역량 강화도 한편으로는 모색을 하고 있고 또 이제 좋은 인력을 채용하기 위한 인재를 확보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에 대한 기사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IBK 기업은행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원래는 예전에는 중소기업은행이었었는데요. 중소기업은행이란 말이 이제 최근에는 IBK 기업은행이다. 그래서 기업은행 하면은 중소기업은행을 연상하게 됩니다. 자, 1961년엔 7월에 제정된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라서 중소기업인을 위하여 설립된 국책 특수은행이고요. 산업은행 다음으로 설립된 두 번째 국책은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별히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 업무를 수행을 했었는데 이러한 특수성 때문에 사실 예전에는 좀 낯설거나 좀 약간 부실에 대한 이미지라든가 그런 이미지를 갖고 계신 분들이 있지만 앞으로 우리가 개미군단, 뭐 소상공인, 개미군단 하면 이제 증권 쪽만 생각하게 되는데요. 좀 더 기업에 있어서 튼튼한 그런 개미군단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지원이 필수적인 만큼 제가 이번 IBK 기업은행을 좀 응원하는 마음입니다. 특히 이제 IBK 기업은행은 뭐 중소기업은행, 기업은행 이름들이 혼용돼서 이제 쓰이고 있고요. 자회사로는 IBK 캐피탈도 있고 신용정보라든가 뭐 자산운용 여러 가지 자회사를 이제 IBK 투자증권까지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홈페이지인데요. 예전에 국책은행이어서 좀 더 서민들이 일반적으로 이용하는 데 있어서 편견을 갖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용할 수 없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것을
그때 이제 탤런트 송혜 선생님, 방송인 송혜 선생님을 그 이제 광고 모델로 내세워서 우리 굉장히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친숙한 은행이다라는 서민 이미지를 굉장히 강화하면서 실제 영업상으로 성공적인 광고였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런 이미지 탈바꿈에 성공을 한 이후로는 기업은행이 좀 더 젊고 현재 일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일을 할 때 자금 지원을 받고 또 우리가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기업의 지원 이미지를 굉장히 강화하기 위해서 이제 미남 탤런트인 이정재 씨를 최근 모델로 내세워서 모두 좋은 사람이 모여서 이렇게 기업을 만들고 일자리를 창출한다라는 광고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 보시면 이제 여러 가지 뱅킹 서비스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 뭐 소식도 나와 있고, 그다음에 그 상반기 채용이 지금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신입 행원 채용에 관련된 내용들이 나와 있어서 하반기 공채, 특히 은행 공채를 준비하시거나 기업 그 금융 부분에 관심이 많은 분들은 한번 꼭 내용 살펴보셨으면 좋겠고요. 기업은행은 예전에 논술이 있었는데 올해는 논술을 철폐했습니다. 근데 하반기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평가, 주관적인 요소가 많이 들어간다고 논술을 우선은 철폐했는데 아마 하반기 때는 그대로 유지가 약간 계속 그 철폐할지 없앨지 아니면 다시 부활을 시킬지는 한번 그때 다시 확인해 보겠지만 여러분들 논술은 좀 기본적으로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이거는 뭐 인재상이고요. 인재상은 뭐 어디나 제가 보기엔 비슷한데 좀 더 그쪽에서 내세우는 부분이 어딘가 하고 한번 확인 정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마 금융인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책임과 뭐 그런 것들은 다 어느 은행이나 항상 명시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 채용 절차 나와 있고요. 서류 전형, 뭐 필기 시험과 면접 전형 같은 거 내용이 이제 나와 있고요. 중요한 거는요. 제가 은행 사이트에 가면 가끔 정말 황금과 같은 정보들이 가끔 있는데 기업은행에 들어가시면 직무 소개가 굉장히 잘 나와 있습니다. 은행에 관련된 직무 소개가 잘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기업 금융에 어떤 직무가 있는지, 개인 금융에는 어떤 직무가 있는지, 그다음에 뭐 카드 사업, 자산 신탁, 여신 지원, 리스크 관리, IT, 또 경영 기획과 경영 지원, 같은 경영이 들어가도 기획과 지원은 어떻게 다른지가 잘 나와 있어서요. 여러분들 직무에 대해서 궁금하신 부분은 NCS 사이트에 NCS 학습 모듈 및 검색도 굉장히 잘 되어 있지만 이런 내용 한번 들어가셔서 은행만의 그러한 기업 직무에 대해서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인금융 관심 가진 분들도 개인 들어가 보시면은 찾아볼 수 있고요. 다 기업 금융에 있어서도 기업 금융에 있어서 기획도 있고 영업 기획, 뭐 고객 상품 개발, 기업 마케팅, 뭐 재정기금 운영 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직무 소개에 제가 여러분들 경영 기획과 경영 지원 많이 혼동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제 잠시 여기 내용이 나왔는데 이건 뭐 일반 기업도 비슷한데요. 경영 기획 쪽은 일반 기업에서는 보면 예산 기획 쪽이 많은데 여기 보면 전략 기획에 관련된 부분이 나와 있고요. 일부는요. 그다음에 예산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경영 지원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듯이 인사부의 고유의 여러 가지 업무, 뭐 인사 채용 기획, 개발, 교육 같은 것들 다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뭐 복리 후생이라든가 인사 급여 관리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경영 지원 업무에 들어간다고 나와 있고요. 뭐 총무라든가 업무 지원, 시설 지원 같은 것들이 모두 다 이러한 경영 지원 업무에 들어가 있습니다. 직무 한번 꼭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기업은행에 대해서 오늘은 알아봤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논술을 준비하시거나 면접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한 시사 용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사 용어는 여러분들이 요즘 최근 북한과 우리나라 이제 화해 무드로 감에 따라서 관련된 용어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준비했는데요. 돈주. 사실 이제 한자는 금주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돈주라고 불린다고 합니다. 무슨 용어냐 하면은 지금 현재 북한 경제를 떠받치는 신흥 부유층을 일컫는 용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여러 가지 상업 활동을 위해서 자금을 축적한 사람들로 지금 현재 이제 1만 달러 이상의 자산을 보유한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데요. 대부분은 이제 사업을 하는 신흥 자본가 계급으로
북한에서 벌어진 대규모 그런 사업에 투자를 하는 이런 돈주들의 자본이 투여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북한 같은 곳에서 이러한 새로운 계층이 생긴다는 것도 좀 의아할 뿐더러 이렇게 신흥사업에 많은 그런 돈주들이 나타나는 것도 되게 이색적이긴 했었는데요. 예전에 유럽에서도 귀족이라든가 계급 사회가 무너지게 된 그 붐 중 하나가 상업으로 인한 자본을 축적하게 된 그러한 계층이 생김에 따라서 많은 변화가 이루어졌듯이 아마 북한에서도 비슷한 변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제일교포와 화교를 비롯해서 무역 외화벌이를 하는 일꾼이라든가 장사꾼, 심지어 이제 밀수꾼이라든가 그 주체는 굉장히 매우 다양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뭐 일반 기업인들 그런 차원뿐만 아니라 조금은 약간 검은 돈의 거래에 연관되어 있는 사람들도 많이 연루가 되어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현재 북한 내에서는 한 20만 명 정도가 활동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러한 돈주들이 금융업과 건설업, 그다음에 운송업, 광산업, 서비스업까지 다양한 분야를 이제 넓히고 있다는 건데, 예전에는 당원으로 가입하거나 할 때 어떤 돈이 있거나 지주 출신이면은 절대 불가했었다고 합니다. 근데 요즘 북한에서도 많은 사회의 변화를 보여주는 그러한 일례로 이러한 돈주들이 당원으로 들어가고 싶다 하면은 그것을 허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북한이 현재 예전에 그런 권력 중심 사회에서 자본 중심의 사회로 넘어가고 있는 과도기가 아닌가 생각하게 되는 그러한 내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돈주란 내용 한번 관련해서 신문 내용 좀 더 많은 그 내용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나라의 경제를 튼튼하게 밑받침해줄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IBK 기업은행에 대해서 전반적인 것을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요, 한번 IBK 은행 가서 직무에 대한 소개를 한번 꼭 살펴보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아래 메일로 문의 주시면은 저희가 강의 내용에 반영을 하거나 아니면 또 여러분들에게 질문에 대한 답변 드리도록 하고요. 여러분들의 많은 질문과 호기심이 더 좋은 강의를 만들어 나가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은 또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